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임인년 경술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보게 되면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얼음에 얼정돼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구분해 보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음양은 서로 대척되는 것이지만은 음이 있어야 양이 있는 것이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는 것이니 음양은 떼어낼래야 떼어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바로 음수가 됩니다. 똑같은 물의 기운이고 똑같은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운 물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냉기라고 해서 이제 차가운 것으로 보지만 임수 개수 중에 어떻게 더 차가냐? 조후의 의미에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음이 더욱 다운 것이 바로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차갑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음수인 개수가 더 차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크기라든가 어떤 규모 면에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상으로 비유할 때 대수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인 양수는 음수인 개수에 비해서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물의 양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정도의 수를 갖다가 임수라고 해서 대수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 호수 등의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임수인 반면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개념. 서리 같은 우리가 설이 있죠. 설이 이건 얼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설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눈은 물론 눈은 그 개수로도 보지만은 설이라든가 특히 우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신금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달 샘 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화수에서 나오는 정화수, 우리가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정수에서 나오는 그런 깨끗하고 차가운 물도 따뜻한 물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개수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의 개념이 바로 개수인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은 이렇게 양수인 임수는 대수,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로 이렇게 비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적인 것은 임수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은 충분하는 지성,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낸다. 물이 범람의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임수이고요. 이 범람의 우려가 있는 임수는 반드시 범람하지 않도록, 즉 일간이 임수가 왕하면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때 제방을 할 때 토로서 극수, 토극수하는 개념으로서 토를 이용해서 수를 제하게 되는, 통제하게 되는데 이때 임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기토는 아니고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토는 왜 안 되느냐? 기토는 작은 니사라 그렇죠. 습, 니와 하기 때문에 진흙과 같은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임수에다 기토 부어봤자 작은 진흙은 쓸려서 내려가죠. 기토 타김이 될 수도 있고요. 기토 타김이 될 수도 있고 기토 입장에서는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는 기토를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렇죠. 무토를 쓰게 되고요. 임수가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가 따라가줘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반면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개수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개수를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는, 어떤 분들은 뭐 개수가 왕하니까 무토를 쓴다. 아닙니다. 개수는 무토를 쓰면 흙탕물이 되거나 심하면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고요. 기토를 쓰게 되면 임수는 기토 타김이 되지만 기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시는 물에다가 누가 흙을 한 숟가락 뜩 갖다 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 빼고요. 그냥 일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취해야지 깨끗한 물이죠. 그리고 시원하면 더 좋겠지만 감기 걸린 사람이 물론 따뜻한 먹을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청량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는 성질이 아니라 청징함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맑고 깨끗함, 맑을 청, 맑을 징, 청징함에 있다라고 해서 개수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신금이 토 보는 것만큼이나 개수 토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죠. 개수가 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정관인 무토가 됐든 편관이 기토가 됐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항상 신금으로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 개수의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은 작은 불이기 때문에 금방 화가 왕하면 금방 증발할 것이고요. 토가 있으면 금방 탁해지거나 매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개수랑 임수 개수도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금생수에서 금이 수를 생해 주긴 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금이 많으면 오히려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막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금다수탁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어서 일간이 수인데 그것이 양수인 임수냐 또는 음수인 개수냐에 따라서 용신지용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술월. 자, 이제 술월도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술월. 자, 복습하는 개념에서 술월은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배속되어 있다. 한로는 찬 이슬이 내리는 것 같고요.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것 같다. 기온이 차갑다라고 그래서 6월은 우리가 백로라고 했죠. 하얀 이슬, 차갑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맞으면 기분 좋은 그러한 이슬인데, 백로에서 한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 자체가 한로, 차가운 이슬로 변했다라고 하는 뜻이니 신월보다는 유월이 더 차갑고요. 유월보다는 술월이 더 차갑다. 서리까지 내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술월의 상강이 되는 것이니 기온 자체는 이제 많이 차가워져 있다. 특히나 술월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상강, 서리가 내리거나 살짝 살얼음이 얼 수도 있는 정도의 개념이 바로 술월인 것이니 기온은 차갑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토는 매우 건조한 토이다라고 하는 것, 저온 건조한 그런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월이고요. 마치 고비사막 같다라는 생각, 고비사막을 찾아보시면은 기온은 차가운데 물기가 없어서 차가운데도 사막이 되어 있는 것이 고비사막 같은 개념이고,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있죠. 사하라 사막은 이거는 미토 같은 개념이에요. 미토는 뜨거우면서 건조했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은 사하라 사막이 미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술토는 고비사막, 기온은 차갑지만 수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건조해져 있는 사막이 된 것이 바로 이 술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술중미 월 모두가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 술토,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요. 진토,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토왕절, 술월은 토왕절이다. 물론 이제 술월에 신유, 술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유월이고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환절기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중미월이 다 환절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술월에 태어난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두에서롭게 말씀드렸으니 요걸 가지고 술월과 임수를 이제 매치를 시키는 것인데, 자,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저 술토는
편관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칠살이 되는 것인데, 자, 편관 칠살이 왕하니 임수가 신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신월은 신유술 해자축 있죠. 신월은 수의 장생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수의 여기가 목욕지가 되는 것이죠. 목욕지. 그 다음에 술월은 여기가 관대가 되는 겁니다. 신월, 유월은 임수 자체가 약하다고 보지 않고요. 술월이 지나서 해월은 수의 뭐가 됩니까? 여기가 임관지가 되니 해월 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여기가 뭐죠? 그렇죠.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잘 보면 자, 신월, 유월은 수가 왕합니다. 그 다음에 해월, 자월도 수가 왕해요. 그러면 갑자기 왕해져 가는 수가 술월에 갑자기 약해졌다? 아니죠. 관제라고 써놨네요. 이거는 관대가 되겠습니다. 관대. 그래서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가지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수의 기운은 점차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 맞지만, 원령 자체가 신유월은 임수를 생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구간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신월이라든가 유월은 수가 왕하다, 해월은이나 자월은 수가 왕하다라고 보지만, 술월은 토가 왕하니까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봐요. 근데 술월의 임수는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토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수가 좀 약해 보일 뿐이지, 임수 자체가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술월의 임수는 살인상생을 하기보다는, 인성을 쓰기보다는 이때 능히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써서 토를 갖다 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 식신을 쓴다고, 관살이 왕한데 식신이나 상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유기할 때 쓰는 거예요.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 일간이 어느 정도 생기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절대 식상을 쓰지 못하고 인성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의 임수는 비록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지만 내적으로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성을 쓰기보다는 간목을 써서 제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등이 이렇게 간목을 쓸 수 있는, 을목 가지고는 술토를 제할 수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식신 제살이 좋은 사주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 제살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식신을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상관을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 무조건 식신제사, 상관제사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술월의 임수는 상관제살이 좋은 게 아니라 식신제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것에 임수가 생주만 조금 받는다라고 하면 능히 식신으로서 토를 제한다고 해서 파극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적절하게 통제해서 이 무토와 임수를 갖다가 극해서 완전히 파극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만약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에서 투출된 무토를 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술월의 임수가 유기하다 하더라도 술은 토가 왕한 것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제 아무리 관대지에 있는 임수라 하더라도 파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월의 임수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고요.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고요.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 토죠. 양토가 됩니다. 양토.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토가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극아자라고 해서 이거는 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됐을 때 임수가
정관을 보게 되면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평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평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양수가 양토를 보았기 때문에 양대양의 관계, 당연히 정관이 아니라 평관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죠. 이걸 뭐 신왕 사랑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면 일단 일간이 살포시 약한 걸로 보는데, 축월의 미월의 진월의 수보다는 술월의 임수는 그렇게 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진은 임수가 통근하고 있고 이 술토는 임수가 통근을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땐 진월의 임수가 술월의 임수보다 강할 것 같지만은, 진월은 수의 고지고요. 여기는 수의 관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의 수의 기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간목, 식신을 능히 써서 식신 제사를 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토왕절이면 어쩔 수 없으니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경금을 쓰지 않고 신금을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경금, 신금 막 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간목을 써서 식신 제사를 할 때 경금을 보게 되면 이 경금은 간목을 극해서 파극해서 박살을 내는 것이지만은, 신금은 아무리 금극목한다 하더라도 을목 정도는 신금이 잘라버릴 수 있겠지만, 신금 면도칼 가지고 간목 큰 나무는 베어내지를 못하는 것이니, 그래서 경금을 쓰지 않고 신금을 쓴다.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정도, 지지로 유금 정도 있으면, 지지 있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정관으로 간목을 용신으로 쓸 때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뭐다? 그렇죠, 경금이에요. 경금 봐서는 안 되고, 기토를 봐서도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금은 간목을 갖다 금국목해서 때려잡는 것이지만, 기토는 갑기합해서 용신으로 쓸 것을 갑기합해서 묶어버리죠. 이걸 갖다가 기반시킨다라고 해요. 기반. 이것도 좋지 못한 겁니다. 용신은 극을 받아도 안 되고요. 용신은 합도 돼도 안 되고요. 용신은 설기가 심해져도 되지 않는다. 용신은 용신으로서 뿌리가 튼튼하고 의가 있어야지만 용신으로서의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뭘 볼까요?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 자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신금이 아니라 자수까지 얻으면 역시나 임수 자체가 술월에 이제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수가 없을 때는 술월의 임수라, 이게 임수가 신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만, 자수를 얻게 되면 이건 신왕하다라고 생왕해졌다, 신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더 왕해져 있죠. 당연히 경금에 다시 수를 생겨주니 이거는 신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반대로 목으로서 토를 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토를 용신으로 쓰고 화로서 토를 생주해야 돼. 이거는 이제 격국이 이제 변격이 됐다 그래요. 변격. 원래 술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신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술월의 경금이 원령에 투출된 임수가 투출돼서 이거 살인상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령에 있는 술토를 가지고 술을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를 용신으로 쓸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조후해주고 화로서 토를 도와줘야 된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 지지로 목극토에서 인목이 술토를 박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간은 생극 재화를 보고, 그다음에 지지는 뭘 본다? 형충회합을 본다. 그래서 충형회합 이런 걸 보지, 요거 목생화, 목국토 목생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목이 있다 하더라도 술토가 깨져서 박살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인중에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중요한 핵심은 인중에 있는 병화, 미흡하지만 인중병화로서 조후하고 토를 갖다가 생주해 줄 수 있는 근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뜻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금수가 세력이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를 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경자시 술월의
칠살 술토가 왕할 것 같지만 다시 경자시가 되면 인성 두 개가 수를 생하고 양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임수 자체가 신약이 아니라 이건 극왕해졌다라고 보게 되겠고요. 이거는 반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술을 제방하고요. 이 인중에 있는 물로,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그러면 운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면 된다. 지지로 화가 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화 같은 경우 오게 되면 물론 좌우충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화국을 짜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겠고요. 천간으로 화가 오는 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의 생주를 받는 수가 화가 오게 되면 바로 직극해 버리니,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간목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 화가 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병정화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냥 뭐 대운에서 또는 목이 없는 상태에서 화만 딸랑 오게 되면 이 군비쟁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게 되면서 대운과 세운을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 주셔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볼 수 있다. 신해시도 경자시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해, 이거는 양인이 될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임수 입장에서 녹이 되죠. 이거 금수가 세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역시나 술중부터로서 임수를 제방하고요. 인중병화로서 조우해야 된다. 일간 자체가 극강한 것 똑같고요. 화토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좋지 못하죠. 그나마 무신대원 가게 되면 임목충할 때 매우 좋지 못한,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못한 것이고, 오늘 같은 날 술월에 임수를 하더라도 경자 신해시 이게 되면 이거 일간이 너무 극강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아마 아이 키우기 힘들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신해시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 임수가 다시 투출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거 금수가 좀 세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요 5대운 오게 되면 물론 인후술 화국도 되겠죠. 이거 좌우충 될 때 이거는 좋지 못하고요. 조우 인중병화 두 개로서 조우는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임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시 같은 경우, 경자신의 이민시 같은 경우 저는 좀 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절대 해서는 안 될 생시가 바로 병오시가 되겠죠. 병오시는 바로 원국에서 좌우충을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인호술 화국 아닙니까?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항상 보라 그러죠.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호술 화국이 되지 않는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좀 괜찮은 생시 본다라고 저는 요 무신시 정도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술월의 임수 무토 투출해서 이거 무토가 너무 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겠지만 신금으로 오게 되면 신자 수국하죠. 임수 투출되어죠.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능히 칠살도 이렇게 왕한 것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화운이 와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시, 경자신의 병오시는 일단 빼고 정미시도 일단 빼십시오. 이 중에서 그래도 왕세와 한열의 어떤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요 무신시고, 이 무신시가 되면 뭐가 부족하냐면 조우가 좀 한습해져 있죠. 조우가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화토운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 나름대로 사주 자체가 너무 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자로 태어나면 여장부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그야말로 남자다운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무신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